안녕하세요. 오늘의 투자의 모든 것은 엔터주에서 최고 픽은 어디냐? 상장이 된 엔터주는 총 4개죠. 하이브, SM, YG 그리고 JYP입니다. 지난 영상은 하이브 종목을 분석한 영상이었습니다. 하이브는 미래가 밝은 것을 넘어서 빅픽처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현실화되는 속도 또한 대단히 빠르고 정교하기 때문에 저의 장투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 또 모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는 이번에 SM 인수 실패가 되면은 한 번 조정이 올 수도 있고 또 5월 이후에 큰 경기 침체 관련해서 조정이 온다면 좀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을 노려서 현명하게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하이브의 방송을 요약을 드리면 하이브의 아이돌 생산 시스템이 체계를 갖추었다. BTS의 입대로 완전체가 아닌 상황에서도 세븐틴, TXT 등등 같은 후배들이 성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 주가에는 전혀 타격이 없었고 국내를 넘어서 미국의 이타카 홀딩스나 QC미디어, 일본의 네코를 인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장세가 무서운 상황이고요. 그 엄청난 IP들을 위버스라는 그릇에 담아내는 과정에 현재 있고 위버스를 소셜미디어의 미래인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결제 기반으로 만드는 작업 중에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사실 SM을 인수하면 확실히 IP, 즉 아티스트 저작권이 단시간에 늘어는 나겠지만 인수 실패가 된다고 해도 큰 그림에서는 악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호재다. 그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한국에 어떻게 이렇게 업계를 선도하고 리더로서 파워풀한 회사가 나올 수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장기 투자를 결심했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전 영상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엔터 종목 4종목을 다 비교를 해볼 텐데요. 시총 순으로 하이브, SM, JYP 그리고 YG 순서입니다. 하이브 혼자 2등보다 시총이 2배가 크고 SM이랑 JYP는 좀 비슷하죠. YG는 2, 3위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것도 YG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고 3분의 1까지 된 거죠.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순위를 매겨봤는데 모두가 알다시피 JYP가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총도 3위고 영업이익도 3위지만 경영 효율성이 가장 높은 회사로 유명합니다. ROE, 즉 자기자본 수익률이 1등이고요. 외국인 비중도 1등입니다. 확실한 매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YG는 모든 게 꼴등인 유일한 회사입니다. 시총이 제일 작고 돈 버는데 효율성 가장 떨어지죠. ROE만 봐도 가장 낮습니다. 돈은 못 벌면서 새는 돈은 가장 많은 회사라는 거죠. 근데 주가는 비쌉니다. 왜냐? 블랙핑크가 혼자 너무 잘 나가니까. 블랙핑크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너무 비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블랙핑크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가장 높기 때문에 투자 매력은 떨어진 상황입니다. SM은 모든 것이 2위고 밸류에이션만 1위입니다. PER이 가장 낮기 때문에 가장 싸다는 거죠. YG랑 정반대인 거예요. YG는 인기가 많으니까 비싼 거고요. SM은 인기가 지금 가장 없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죠. 경영 환경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창업주는 일선에서 완전히 쫓겨나다시피 밀려난 상황이고요. 이수만님이죠. 카카오에 먹히냐 하이브에 먹히냐. 미래가 가장 불투명하다 보니까 시총도 2위고 외국인 비중도 높은데 인기는 없습니다. 저도 SM은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황을 떠나가지고 회사 자체 내부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이 너무 크다는 거죠. 투자할 만한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소속 아티스트들과도 재계약에 실패하고 공중분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뉴스도 많아요. SM은 투자 대상에서 패스하겠습니다. JYP 먼저 보겠습니다. JYP 같은 경우 숫자상으로 가장 매력이 있는 회사죠. K-팝 내부로 들어가 보면은 일단 아이돌의 숫자도 많습니다. SM이나 하이브에 뒤처지지가 않아요. 규모가 이렇게 작은데도. 왼쪽 표를 보시면 JYP 소속 아티스트 리스트고요. 회색과 흰색은 주력 아티스트, 주황색은 데뷔 예정인 아이돌들입니다. 신구의 조화가 기가 막히다. 새로운 아이돌도 잘 배출이 되고 또 배출이 된 뒤에 흥행도 잘 됩니다. 중간표를 보시면 22년 국내 앨범 판매량인데 JYP의 스트레이키즈가 BTS에 이어 2위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맨 오른쪽에 BTS와 블랙핑크와 비교한 연차별 앨범 판매 상승폭인데 오히려 블랙핑크와 BTS를 능가하는 것이 바로 빨간색이죠. 예, 빨간 선으로 보이는 JYP의 스트레이 키즈입니다. 제가 맨 위에다가 빌보드에서도 두각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기사와 일본 오리콘 차트에서도 정상에 올랐다는 2023년도 올해 기사를 첨부해 놨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네 가지 표는 아이돌의 데뷔와 흥행이 얼마나 선순환을 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인데 맨 왼쪽이 가장 최근에 데뷔한 엔믹스고요. 두 번째 있지가 연차가 더해질수록 성과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세 번째 스트레이키즈는 뭐 거의 신기록을 매해 달성 중이고요. 맨 오른쪽에 트와이스도 활동량에 따라서 주춤하긴 하지만 신기록을 최근에도 갈아치우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JYP는 IP 배출 시스템이 가장 우수하다. 즉 신인 아티스트 배출이 훌륭하고 또한 양성 시스템도 업계 최고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회계적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저의 우려는 아이돌의 흥행 그 이상의 것을 봤을 때, 즉 미래를 봤을 때 뭔가 불투명하다. 가령 엔터의 미래인 팬 플랫폼의 디어유를 SM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버스가 디어유에 비해 사용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사용자가 적은 디어유 내에서도 JYP의 지분이 가장 적습니다. SM이 디어유의 지분 42%를 갖고 있고 JYP가 23%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난 메타버스 랠리 때 위버스의 빅히트와 YG는 상승을 했죠. 특히 빅히트는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근데 디어유의 SM과 JYP는 부진했고 JYP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제가 가늠하기로는 그때 메타버스 랠리 때가 딱 JYP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JYP가 훌륭한 안정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결정을 하지 않은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장성에 대한 의문 부호가 JYP에는 여전히 뒤따른다. 그리고 이제 YG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YG의 피크는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PER도 높습니다. 인기가 가장 많죠. 왜냐면 오로지 블랙핑크 하나 덕분에.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지만 블랙핑크라는 초대박 걸그룹의 퍼포먼스와 성과 때문에 모든 것이 가려져 있는 회사가 바로 YG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JYP가 미래가 불투명하다라고 했는데 YG의 문제는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굉장히 산재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가내수공업 형식의 아이돌 배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테디라는 한 명의 프로듀서에 의존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한 번에 단 한 팀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가운데 보시면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지표인데 22년 서클 차트 앨범 판매도 6위에 블랙핑크 혼자 랭크되어 있습니다. YG 소속으로는 블랙핑크 혼자 1위부터 5위까지는 없고 6위에 랭크되어 있는 게 현재 앨범 판매 현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21년 1분기부터 23년 4분기까지의 음반 판매량이 보이죠. 근데 전혀 성장하는 그림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약간 눈속임이 있는 게 저 그래프조차도 이번에 등장할 예정인 베이비 몬스터가 성공했을 때의 경우 저런 모양의 그래프인 거고, 왜냐면은 23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는 예정인 거고 예상을 해놓은 거거든요. 만약에 베이비 몬스터가 실패라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래프는 완전히 꺾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라고 볼 수 있는 2023년도 1분기를 보시면은 지금 완전히 꺾여 있죠. 그래프가 푹 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꺼져 있는 상태로 23년 2분기, 3분기, 4분기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베이비 몬스터가 지지부진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베이비 몬스터의 흥행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아래표를 보면은 이제 유튜브 구독자 수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블랙핑크 혼자서만 탑 티어들과 경쟁 중인 것이고 YG 소속으로 2위가 이미 해체해서 존재하지 않는 빅뱅입니다. 3위가 트레저인데 미미한 숫자라고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아티스트가 나오지 않는 구조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것이 사실 이 엔터 업계에서의 코어잖아요. 코어부터가 기반이 단단하지가 않다. 이 표는 아티스트와 연차를 표시한 표입니다. 이 표를 보면 이제 YG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초록색이 이제 8년 차로 넘어간 아티스트를 의미한다는 건데, 아이돌로서는 연식이 좀 됐다라는 거죠. 8년 정도가 되면은 일단 전성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트레저만 빼고는 모두가 다 8년 차 이상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트레저 성과가 국내에서는 좀 미미하기 때문에 블랙핑크가 소녀 가장으로서 만들어내는 기적과 같은 성과에 매달려 있는 상황이고, 베이비 몬스터의 반응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왜 YG만 시스템이 없냐? 만들면 되지 않냐? 그 이유에 대해서 그냥 굉장히 재미있는 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짤인데, 죄송합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G란 종목에 대한 투자에 저의 의견은 한 문장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블랙핑크의 현혹이 되어서는 안 된다. 블랙핑크가 워낙 초슈퍼 흥행 아이돌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를 보시면은 견조합니다. 상승세가 뚜렷해요. 그게 뭔 얘기냐면은 지금 블랙핑크의 인기는 이미 반영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직 등장하지도 않은 베이비 몬스터란 재료마저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PER 42배라는 엔터주 중에서 제일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베이비 몬스터는 어떤 그룹이냐? 일단 한국인 3명, 태국인 2명, 일본인 2명으로 이루어진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YG의 걸그룹이라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G의 그 유전자를 갖고 있는 베이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YG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베이비 몬스터. 뭔가 양현석이 그런 말을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지도 모르죠. 이상으로 엔터 4개의 종목을 분석하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